이번 사연은 속에 근거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해서 남 등쳐먹은 돈으로 명품 휘감고 사는 인간 말종에게 한 방 제대로 날리고 자연 속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3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 중소기업 품질관리부서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수입검사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첫날 저를 사무실에 소개시켜 주시던 대리님이 있었는데 훤칠 않기에 깨끗한 피부와 말끔한 옷차림까지 거기다 잘생기고 친절하기까지 했어요. 전 그런 대리님을 보고 입사 첫날부터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실수라도 하면 누구나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실수도 한다고 용기도 주시고 여러모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리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지만 저렇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애인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근으로 안 계시는 날이면 언제 오시려나 기다렸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대리님은 담배도 피우지 않으시고 술도 그리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어서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행히 회사 업무는 저와 잘 맞아서 정말 재미있게 일하면서 주어진 일은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더니 과장님도 대리님도 그리고 선배들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루는 대리님과 함께 거래처에 외근을 나갔다가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었는데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다녀온 사이 대리님이 물컵도 제 앞에 놓아주시고 냅킨을 깔고 수저를 놓아주시길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혹여나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퇴짜라도 맞으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싶어서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입사하고 처음 있던 회식날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술을 한 잔씩 돌리길래 거절 못하고 받아 마셨습니다. 두어 잔 마시고 났더니 기분이 좋아져서 몇 잔을 더 마셨고요. 웃고 떠들고 즐겁게 보내고 나니 시간이 늦어져서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대리님이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근처에 친구가 산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겉으론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았죠.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버스로 10분 정도 거리인데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려요. 대리님이 술도 깰 겸 걸어서 가자고 하시길래 좋다고 했습니다. 대리님은 여동생이 한 명 있고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지금은 형편이 안 좋아져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6,000평의 과수원과 소 200마리가 있는 축사를 함께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을 했더니 언제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면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형제로는 언니와 둘밖에 없고 언니는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해 학사 석사를 마치고 지금 호주에서 박사 유학 중이라 내년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언니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었고 저는 공부에 뜻이 없어서 늘 반에서 중하위권에 맴돌았거든요. 한참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긴장도 풀리고 술김에 혹시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아싸 하고 외쳤습니다. 이번엔 대리님이 저보고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더니 자기는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농담이냐고 물었더니 찐 진담이래요. 저도 대리님이 너무 좋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빨리 대답하면 쉽게 보일까봐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얼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리님의 고백에 설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충혈된 눈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시던 대리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제 일도 생각나고 혹시 실수라도 했을까봐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잠시 뒤 대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어제 자기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술김에 한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부담 갖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대리님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거절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얼른 저도 사실 대리님 좋아해요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리님과 저는 사귀게 되었고 다가오는 주말에 첫 데이트 약속을 잡았답니다. 이제부터는 호칭을 대리님 대신 남친이라고 할게요.
남친과 영화관에서 만나 영화를 보고 아늑하고 낭만적인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화도 재미있었고 커피도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쉬워하면서 헤어졌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눈인사만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또다시 주말이 되어 이번에는 한강공원 데이트를 즐기고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남친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려고 적금을 여러 개 넣다 보니 돈이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데이트할 때는 비용을 나누어서 내자고 하더라고요. 또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당분간은 주말에만 만나자고 하길래 적금을 꼬박꼬박 드는 남자라면 생활력도 강하다 싶고 꼭 남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자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친이 샀으니 이번 식사 비용은 내가 내겠다고 하면서 레스토랑 식사비를 계산했어요. 남친과 손을 꼭 잡고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강변을 지나 한참을 걷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여자들의 시선이 남친을 향해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내 남자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친이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면서 다음 주 주말에는 가평 남이섬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일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고 즐겁게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주유비는 제가 대신 내주었고요. 바깥 경치도 보면서 사무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남이섬 선착장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짚라인을 타고 들어가자는 남친의 의견에 따라 제가 표를 끊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타보니 시원한 바람과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이섬을 구경하고 점심으로 닭갈비집을 들어갔는데 넓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아침도 못 먹고 출발해서 그런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닭갈비에 감자전과 막국수까지 시켜서 야무지게 먹어 치웠어요. 다 먹고 나서 나가려는데 남친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점심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가게에 사람도 많지 않길래 눈치가 보여서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잠시 후에 온 남친은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산책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워낙에 커피를 좋아해서 그러자고 하고선 커피숍에 들어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친은 계산할 생각을 안 하고 메뉴판만 올려다보고 있길래 제가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해버렸어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계산했으니 커피는 남친이 계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만 피하는 느낌도 들고 암튼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가을 단풍이 살짝 물들려고 붉은 빛이 도는 나무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보니 경치도 좋고 커피향도 너무 좋아서인지 상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나를 위해 먼 길을 운전하고 와줬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도 걷고 다람쥐 청솔모도 만나면서 한참을 걷고 구경하다가 차가 막힐 것을 우려해 배를 타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 서울에 도착하니 어둑어둑해져 있더라고요. 간단히 저녁을 먹고 헤어지자는 말에 쌀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맛있게 한 그릇을 비우고 남친은 차를 빼고 있겠다면서 저더러 계산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뭐야 이 남자?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는 수 없이 계산을 하고 차에 올라탔더니 남친은 잘 먹었다면서 인사를 하길래 참았던 말이 순간 나와버리더라고요. 남친에게 오늘 남이섬의 모든 경비는 내가 냈으니 저녁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가 먼 길 운전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심 쓰듯 대신 집 앞까지 친절히 잘 모셔다 드리겠다며 애교를 떨더니 오늘 즐거웠다고 하고서는 저를 내려주고 갔습니다. 아무리 돈에 여유가 없다고 해도 쌀국수 한 그릇 사줄 돈도 없었나 싶기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생각할수록 계속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친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앞으로도 쭉 이러면 내가 모든 걸 부담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암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남친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남친이 밥을 사면 여친이 커피를 사는 정도로 대부분 6대4 아니면 7대3으로 남친이 좀 더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데이트 비용을 내가 다 냈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하기도 창피하고 혹시 다음에는 남친이 살 수도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남친을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어쩐 일로 남친이 저녁을 사준다고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내 걱정은 기우였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갔더니 엄청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다고 가자는 겁니다. 멀지 않은 곳이라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하면서 차를 두고 왔더라고요. 버스는 2번 갈아타고 외곽으로 가니 한적한 곳에 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왕돈가스 집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비해 크기도 크고 양이 엄청나게 크더군요. 남친은 가성비 좋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곳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돈가스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돼서 많이 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밥만 먹고 남겼더니 남친은 아깝다고 자기가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와서 먹을 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친이 저를 생각해서 사준다고 왔으니 내색 않고 맛있었다고 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커피를 사겠다고 하니 남친이 오늘은 본인이 다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지난번 남친을 오해했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앉았는데 남친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적금도 많이 들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체를 시켜주었습니다. 남친은 고맙다고 하면서 얼른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연락이 와서 5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냐고 하면서 월급 받으면 한 번에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월급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별 생각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지나도록 돈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데이트를 미루더니 그 다음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계속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주말에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간만에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고 푹 쉬었다 올라오니 일요일 저녁에 남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깐 얼굴 한번 보자고 하길래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남친은 미안하다면서 사실 엄마가 작은 수술을 하셔서 돈이 필요했었다고 하면서 월급날에 꼭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맘처럼 안 돼서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면 비밀 연애 말고 회사에다 떳떳하게 우리 사이를 알리고 데이트를 하자고 했더니 지금은 이르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 선배 언니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고 제가 커피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옆 건물 커피숍 밖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다른 동료와 점심을 먹고 회사로 들어가던 남친이 저희 둘을 보고 아는 척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와 언니도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남친이 들어가는 걸 보고 언니가 저한테 남친 흉을 보는 겁니다. 남자가 속이 차야지 겉만 번지르르해서 뭐하냐고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언니는 남친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서 잘 안 갚는다고 하면서 혹시나 남친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라는 거예요. 혹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집은 생각보다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한테 투자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면서 남자가 돈을 모아야지 무슨 헬스장에 피부관리샵에 옷도 명품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헬스장이나 피부샵에 다니느라 남자 직원들이랑 술도 잘 안 마시고 피부 상할까봐 담배도 안 피우고 금요일 저녁에 회식 정도만 참석한대요. 대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월급 받아도 남는 돈이 없다는 소문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명품에 관심도 없고 명품 가방이나 옷들의 브랜드나 가격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면서 예쁜 옷이나 가방을 비교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는 편이라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에게 명품 가방 한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백화점 매장을 가보자고 했을 때도 아예 관심이 없어서 싫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친이 입고 있는 옷이랑 가방, 신발도 명품인 줄 몰랐습니다. 남친이 차고 있는 시계도 명품인데 아마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하길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언니는 어떻게 잘 아느냐고 물었더니 사무실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신입이라 모를까봐 얘기해 주는 거라면서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이미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도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남친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어요.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벨소리를 낮춰놓아서 못 들었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헬스장이랑 피부샵 다니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되묻는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왜 속였냐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하면서 네가 나 퇴근하고 뭐 하냐고 물어본 적 없지 않냐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연인끼리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우린 아직 알아가는 중이지 아직 완전 연인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알아가는 중이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대해 숨기는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밤늦게 피곤한데 짜증난다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저런 놈한테 미쳐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사무실 앞에서 마주쳤는데 먼저 고개를 돌리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아는 척하기 싫어서 자리에 앉아서 바쁜 척했고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그러는지 다른 직원과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데 어쩜 저렇게 나이값도 못하고 유치하게 구는지 그렇게 멋있고 좋아 보였던 남친이 쳐다보기도 끔찍할 정도로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남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라고, 그리고 빌려간 돈 당장 갚으라고 말이죠. 잠시 뒤 답장이 왔는데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유세냐고 더러워서 갚겠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깟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동안 쪼잔하게 안 갚고 만나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었냐고 답장을 했죠. 또 답이 없더라고요. 돈보다 그 사람한테 쏟은 마음이 너무 아깝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 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으라고요. 하지만 문자도 무시해버리고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속여서 미안하다 라는 말만 했어도 천천히 갚으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큰소리치는 남친에게 단돈 10원도 주기 싫어서 다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대로 엿먹이자 싶어서 검색도 해보고 주변에 자문을 구한 다음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적고 일주일 내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사무실로 보냈고요. 사실 내용 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기에 혹시라도 무시한다면 다음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우체국 직원이 등기라면서 남친을 찾길래 저는 아주 친절하게 자리까지 안내해줬죠. 옆자리에서 무슨 등기냐고 묻는데 내용을 본 남친은 엄청 당황해하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보란듯이 전 썩소를 날려줬고요. 남친은 저에게 잠깐 밖에서 보자고 문자를 보내길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일했어요. 혹시라도 잡고 이야기하자고 할까봐 퇴근길에 선배 언니와 함께 나와버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전화가 오길래 받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피스텔 앞에 와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남친은 살면서 내용 증명이란 걸 처음 받아봤다면서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안 그래도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그런 등기를 받아서 당황스러웠다. 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사기꾼 새끼야.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등쳐먹었어. 그동안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다 네 뜻대로 될 줄 알았지? 너 같은 놈은 고소당해서 콩밥을 처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남의 피 같은 돈 가져가서 온몸에 명품 휘두르고 다니니까 네가 명품이라도 된 줄 알았냐?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 껍데기가 명품이 아니라 알맹이가 명품이어야 한다고. 딱 너 같은 놈 보고 하는 말이야. 라고 했더니 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가 심해?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냐? 돈 빌려서 명품 산 그지 새끼야. 너 우리 집이 좀 산다 싶으니까 나한테 접근한 거였지? 다음에는 또 어떤 여자한테 사탕 발림해서 치장하고 다닐래?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 반반은 얼굴이 아깝다. 꼴값 좀 그만 떨어. 당장 내 돈 갚지 않으면 그동안 당해온 사람들 대신해서 앞으로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싸울 거니까 불만 있으면 너도 준비해봐. 해버렸어요. 무조건 갚겠다고 하길래 이틀 안에 돈을 갚든지 갚기 싫으면 너 같은 놈이랑 함께 근무하기 싫으니까 퇴사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 우습게 안 죄로 평생 뉘우치면서 인간답게 살라고 말하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내용 증명에도 꿈쩍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겁을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가는 콩알만에 겁은 많으면서 어디서 나쁜 짓만 배워서 인물값도 못하는 인간 말종이었더라고요. 정확히 이틀 만에 150만 원을 입금했더라고요. 또 어디다가 사기를 쳐서 가져온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그달을 마지막으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보고 싶지도 않고 회사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복잡한 마음도 정리하고 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시골에 내려왔다가 아버지 과수원에서 일 도우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 과수원은 놀이터였으며 학교 다닐 때 과수원 일을 간간히 도와드렸고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복숭아와 사과 수확 시기가 되면 휴가를 내고 와서 도와드렸거든요. 아버지가 연세가 더 드시면 과수원을 파실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과수원을 남에게 넘긴다는 게 내키지가 않아서 아버지 옆에서 일을 돕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쉬운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기본기를 닦은 후 남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농법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곧 봄이 시작되니 과수원도 저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올 거라 생각하면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요즘 자기 전에 중고거래 앱을 보는데 남친이 명품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구매 가격보다 엄청 싸게 내놓는데도 거래 성사된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회사 언니랑 전에 통화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남친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다가 자진 퇴사했다고 합니다. 거치장만 할 줄 알고 양심도 없는 그 인간이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과수원 일이 많이 힘들겠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러면 힘이 솟아날 것 같아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새끼들이 있죠. 그런 새끼들은 보통 법적 조치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데 그 새끼는 초짜였나 봅니다. 그 새끼 퇴사당하고 거지꼴로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하네요. 잘하셨습니다. 과수원 처녀 화이팅입니다.